씌우면 죽는데. 아, 그 이제 저희가 장문을 씌운 게 우리 봐도 단수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문을 배워요. 그 다음에 축을 배워요. 근데 제가 이게 다 싹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게 장문, 축인데. 네. 초반에 네. 기선을 놓지 말고 붙여가지고 고목 정도 표현이 이렇게요? 백이 흙이요?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흙은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처질 때는 기풍이 흐를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유독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여기서 나가시면요. 젖히고 늘면 일단 호구 자리에 두게 되는데 쌍립이 되면은 여기를 벌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 수비하고 이렇게 벌려놓고 그 다음에 두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요 과정 요거 하나 생략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 여유를 갖는 수를 두지 못하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신 게 자충수예요. 네, 이게 자충수. 맞고 나오긴 했는데 좀 과정이 좀 부드럽진 않습니다. 자, 이게 찌르는 게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어마어마한 실수. 그냥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괜히 찔러놔서 흙이 망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둘까요? 우선 요렇게 이거는 이제 붙여나가서 그냥 뻥 뚫리니까 제일 나쁜 거고요. 요렇게는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흙이 어느 쪽으로 시작하나요? 찔러 놓고도 있지만 나리자 건너 붙이는 수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끊으면은 요건 요렇게 돼 있다고 보셔야 되니까 늘어야 되겠죠? 늘 때 자 이제 고급자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처리를 움직임. 자,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최악의 수는 뭐 요게 최악의 수고 좀 이제 핵심을 짚으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결국 늘면은 밀었을 때 이 끊어서 축장문과 이게 맞보기에 걸리겠죠. 어차피 한 번은 젖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끊는 수가 있고 지키면은 네, 이렇게 끊어서 결국은 백이 잡힙니다. 귀가. 근데 이렇게 이제 미는 것이 있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끊어놓고 자 저번 주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끊는다고 다 움직이려고 끊는 게 아니다 그랬죠. 끊어서 백으로 해서 이거 잡게끔 유도할 때 여러 번 두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더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성공률이 희박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뛰는 게 급수예요. 요거 떠올리셨으면은 그래도 형이 깔끔하신 거야. 네, 딱 막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이게 프로 과정을 밟지 않는 한 내 돌이 쫓기면 당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속기파이신 경우는 무슨 두긴 둬야 돼. 근데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 이 자충수예요. 지금도 젖히고 끊을 때 단수 쳐서 잡으면 되는 거를 자충수 미리 두어 놓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네, 끊는 거는 똑같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모양에서 일단 한 칸을 띄게 되면은 흙은 이제 두기가 이제 빡빡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띄우는 게 그 삶의 탈출의 급소긴 해요. 네. 여기서 여기를 두시는 게 아니라 뒤로 빼야 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쪽을 백이 이어야 됩니까? 네. 네. 이게 눈 딱 감고 위를 이으셔야 돼. 보통 눈 딱 감고 아래를 이으셔. 잡으려고. 네. 근데 이거 터져 나가죠? 이렇게 되면 못 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잇고 끊어서 요 한 점을 버리는데 살려주고 내가 둘러싸면 이득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매번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잠깐만 개수 좀 해주셔야 돼요. 어디요? 아까 방금 전에 이게요?
네, 그러고 나서 아, 여기요? 아까 백이 네. 밑으로 받았을 때왜 끊는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진행. 네. 양단수 맞으니까. 네. 또 양단수가 되니까. 네. 네. 이거는 제가 참고로 제가 이제 월화를 하는데 화요일에는 끝까지 다 하고요. 월요일은 일부러 중간에 끊어요. 근데 이제 끊다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고 뭐 쉬울 수도 있고 착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오는데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 강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화요일에는 단수 빵타임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월요일 강의는 일부러 중간에 끊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한눈에 한눈에 두시면 되는데, 자, 일로 오신 게 이제 좋은 수가 아닌 겁니다. 자, 실전 이렇게 두셨고, 맞고, 젖히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붙인 수가 오늘 이제 아까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일단 약한 돌 쪽으로 계속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는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돌에 뭐 붙이거나 뭐 해봤자 이게 헛수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못 살아, 이건 못 살아 있잖아요. 요건 이제 다섯 집 내고 살아 있고, 그러니까 그쪽을 안 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를 계속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시든지 아니면 여기라도 두시는지 뭐 좀 안 틀려도 여기라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신 거는 방향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거죠. 자, 여기서 늘었는데 단수 치면 흙이 어떻게 두죠? 네. 저런 데서 당연히 이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으면 왜 안 되냐? 이으면은 그래서 요 치중수가 있죠? 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최성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센 멤버가 뒀다고. 이제 수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7집이다 생각했는데 단수 쳤을 때 그나마 1로 이으면은 그나마 잘하는 거죠. 근데 석집이 날라가요, 그냥.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누적이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으면은 대형 사고 터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잔수라고 하죠. 이런 처리가 어려워서 원래 끝내기에서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늘었고요. 흙이 100이 뒤늦게 다시 일로 온 거는 매우 또 좋은 선택. 자, 흙이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네. 실전에서 둔 것도 있는데 여기 두 점을 이제 제압하려고 할 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이 여기서. 네.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렇게. 네. 최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둬도 수가 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게 이제 가장 나쁜 수예요. 네. 가장 나쁜 수. 네. 이것은 그나마 나은데요. 어쨌든 저렇게 꽉 잡을 필요가 없지. 이게 이런 수가 이제 왜 나오냐? 기량이 세도 우리가 이제 하수의 기억이 아직 몸에서 네. 사라지지 않았다 이거죠. 하수는 오늘 제가 이제 월요일날 문자 다 받으셨겠지만 하수는 꽉 잡아야지 마음에 들거든. 네. 꽉 잡아야 돼 하수는. 이게 헐렁헐렁 하면은 이게 불안해요. 그래갖고 왠지 불안해. 근데 고수는 일단 여유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그런 사고방식의 판단의 기준도 있지만 약간 내가 돌을 확실하게 잡을수록 효율이 떨어진다. 그 개념을 알면 설령 못 잡아도 되니까 일단은 팍팍 넓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 바둑에서 요런 바둑은 아니고 프로 바둑인데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건 좀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요런 식인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양쪽 얻어맞으면은 이게 너무 뭉쳐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가 여길 뛰더라고요. 네, 움직여봤자 이 백돌이 흑돌이 더 미리 와 있으니까 포위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들의 바둑은 최대한 넓게 이제 선점하는데
이제 이게 또 흉내내다가 이거 내가 잡았다라는 하시다가 이게 살아가면은 내가 일부러 살려준 건데 충격을 받으신다 이거야. 네. 내가 여기 이런 거 프로도 이렇게 두면 프로들은 안 움직여요. 예,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움직인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얘는 하수구만 딱 그거예요. 얘 하수구만. 얕보는 거 플러스 알파. 얕보면은 잡으러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넓힌다 이거죠. 근데 요거는 뭐 지금 매우 확실한 거고 중앙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수는 이게 맞습니다. 좀 당하더라도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오랜 습관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이 원래 잡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살려주셨고 배 흙은 이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흙이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백이 잘 된 판에 속합니다. 벌리신 거 잘하신 거고요. 벌려놓고 상대가 굳힐 때 손 뺀 거 잘하신 겁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내가 프로들이 뭐 오늘 강의에서 배운 거 혹은 뭐 프로에 봐도 TV에 열심히 본 거 이거 열심히 외우시면 좋은데 내가 외워봤자 상대 똑같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사실은. 근데 소용이 없단 말은 좀 너무 과한 얘기긴 해도 과한 얘기지만 어쨌든 똑같이는 안 도와주죠. 근데 배우셔야 되는 건 뭐냐, 프로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선점하고 상대가 받으면 선수 잡고 또 선점하고 이렇게 선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내 바둑에서도 되시면은 어쨌든 매우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다가왔을 때 흙이 두면 안 되는 수가 지킨 수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디 두셔야 됩니까? 제가 ABC 보기를 표시했을 텐데 어디 두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나 좀 싸우고 싶다. 그럼 이제 들어가서 싸우셔도 돼요. 지금은 이제 좀 공간이 좁아져갖고. 근데 어쨌든 여기만 받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두고 받으면은 여기도 뺏기고 저기도 뺏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서 싸우시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넓게 두는 게 표준입니다. 표준. 근데 제가 요거를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나는 싸움이 세요라고 착각하는데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싸우냐에 따라 답이 다 나와요. 못할수록 중앙에서 싸웁니다. 그것도 뭐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단 자체인데 귀가 뭐 귀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으면 중복인데요. 일단 요것도 벌려져 있어서 딱히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3-3이 맞냐 걸치는 게 맞냐는 이거는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의도는 이제 비슷하지만요. 근데 이거하고 요거는 비슷해요. 그냥 나눠 갖자 그 얘기인데 이거는 뺏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뺏기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 집을 깨면서 어쨌든 이득을 보고 싸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렇게 돼 있다 치고요. 상대가 이렇게 내가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이거 따라둔 상대가 잘못 둔 거니까 나는 그냥 현찰을 챙기시면 돼. 그런데 대부분 이걸 끊는다 이거예요. 상대의 실수를 응징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럼 끊으면은 집이 안 생기니까 결국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막 상대를 윽박질러 가게 되니까 요도를 이제 혹은 흙은 또 요도를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실 때는 둘 필요가 없는데 둘 때는 둘 필요가 많더라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프로 하기가 왜 힘든지 아세요? 다들 보실 때는 프로 구단이야.
다들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신진에서 한 판 지면은 여기저기서 다들 한 마리씩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뛰어갔는데, 따라간 게 그래서 실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론적으로 이제 일단 저쪽으로 두셔야 됩니다. 오늘 신진서가 변상형 두는데 아주 잘못 두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거는 좀 옛날 건데요. 네. 이제 신진서가 이 1인자의 삶은 매우 힘들거든요, 사실은. 개인 생활이 없어요. 1인자들은 항상 이창호 사범도 그렇고, 1인자들이 개인 사생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즐기거나 그냥 뭐 견뎌야 되는데 고달프잖아요. 제가 보기엔 신진서가 조금 요즘에 좀 삶이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좀 피곤하죠. 이거 처음에 근데 그래서 조치훈 구단도 1인자로 5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고바야시나 등등 대부분 5년밖에 못하고요. 이세돌도 5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제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 3년까지 해먹다가 3년쯤 이제 너무 피로하잖아요. 쫓아온 놈들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돌처럼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커제처럼 이제 커제는 그 뭐 SNS로 또 막 시끌벅적해요. 걔는 또. 그래서 딴짓을 하거든요. 딴짓 하는 순간 이제 그다음부터 꺾여요. 그거를 이창호단이 그래서 이제 뭐 대단하다 하는 얘기가 15년을 1등 했거든요. 그러면 대단한 얘기가 이제 그런 자기 절제가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거 원체 좋아해요. 혼자 노는 게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1인자는 원래 혼자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 상황이 너무 딱 맞으니까 15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골프도 그래요. 네. 항상 1등을 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봐도. 네. 요즘 최정이 최정도 성적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최정도 그렇고 여자 후배들은 더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바둑 한번 두자, 뭐 이게 사장님 부르시는데 우리가 좀 가서 악수를 한번 해주고 와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순간 이제 후배들한테 또 쫓기는 게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중3자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여러분들 사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활이지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역시 사활입니다. 사활은 고수가 되려면 꼭 필요한 능력 3가지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일단 강약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무모한 전투를 안 해야 되니까요. 요석과 패석의 구별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무의미한 전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수가 될수록 버리는 사석작전 많은 거 아시죠? 버리는 수익기가 되어야지만 이 효율을 정복할 수 있는데 이 사활은 이 3가지 능력의 뿌리가 되니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유튜브와 책은 이런 핵심은 놓치고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면은 잘 안 풀리게 되고 안 풀리면 결국 포기하는 게 사활입니다. 시전 사활의 모든 것은 우선 원리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프로 지망생들을 교육했던 이 원리 교육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33에서 가장 사활이 많이 나오죠. 33에 나오는 이 사활을 총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에서 친입 이후로 사활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친입 이후 나오는 사활 역시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약하더라도 충실하게 공부만 하시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게 3급과 7급 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바둑을 발췌를 했는데요. 이 실전 사활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원래 바둑 공부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30%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70%는 그냥 보기만 해도 느는 건데 기존의 책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실전 사활의 모든 것은 보기만 해도 실력이 쑥쑥 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사활의 모든 것, 여러분을 사활 고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